밤이 깊어갈 무렵 월향은 또다시 돌멩이 떨어지는 소리를 들었다. 한양 남촌 골목 끝 과부의 집이라 하여 사람들이 피해가는 그 낡은 기와집. 월향은 촛불을 끄고 마루 끝에 앉아 어둠 속에서 담장을 바라보았다. 달빛만이 하얗게 쏟아지는 뜰에 접힌 종이 한 장이 떨어져 있었다. 석 달 전부터였다. 누군가 밤마다 담을 넘어 그를 던졌다. 처음엔 버렸다. 과부에게 접근하는 자는 불순한 뜻을 품은 자일터. 하지만 글은 계속 날아왔고 어느 날 밤 월향은 호기심을 이기지 못하고 그것을 펼쳤다. 달빛이 그대 창에 머무는 시간, 나는 이 담 아래서 그대의 그림자만을 그리오. 유려한 필체, 절제된 언어 속에 숨겨진 뜨거운 마음. 월향의 손이 떨렸다. 죽은 남편 이후 아무도 자신을 여인으로 보지 않았다. 그런데 이 글은 달랐다. 그녀를 사람으로, 여인으로, 그리운 이로 대했다. 하지만 오늘 밤 월향은 그 글을 펼치며 얼굴이 창백해졌다. 글씨체가 익숙했다. 너무나 익숙했다. 3년 전 남편을 모함한 상소문. 그 글씨와 이 글씨가 똑같았다. 고자의 첫 획이 살짝 위로 치켜 올라가는 버릇. 받침의 둥근 획이 유난히 가는 특징. 이수겸. 월향은 이를 악물었다. 영의정 이수겸. 남편을 영모로 몰아 죽게 만든 그자. 그가 왜 자신에게 연서를 보내는가? 복수인가, 장난인가, 아니면 진심인가? 달빛 아래 월향은 그를 불태우지 않았다. 대신 품속 깊이 넣었다. 원수를 알아보았다면 이제 그녀에게도 할 일이 생긴 것이다. 담장 너머 그림자 하나가 오래 서성이다 사라졌다. 무과 급제 방이 나붙던 날 한양은 떠들썩했다. 그 중에서도 이도겸의 이름은 단연 눈에 띄었다. 23세 나이에 장원 급제. 영의정 이수겸의 서자라는 신분에도 불구하고 실력만으로 이뤄낸 영광이었다. 혼담은 쏟아졌으나 이도겸은 뜻밖의 선택을 했다. 남촌 몰락한 양반가의 딸 소화를 아내로 맞이한 것이다. 사람들은 고개를 저었다. 아무리 서자라도 무과 장원이면 좋은 혼처를 얻을 수 있을 텐데 왜 하필 지참금도 변변찮은 규수를 택했는가? 소화는 조용한 여인이었다. 시집 온 첫날 밤 이도겸은 그녀의 손을 잡으며 말했다. 평생 그대만을 아끼겠소. 소화는 붉어진 얼굴로 고개를 끄덕였다. 그의 다정한 눈빛이 진심처럼 보였다. 낮이면 이도겸은 완벽한 남편이었다. 소화가 좋아하는 매화를 꺾어 주었고 그를 가르쳐 주었으며 밤이 슬이 내리면 옷을 덮어 주었다. 그러나 밤이 깊어지면 달랐다. 혼인 석 달 후 이도겸은 첩을 들였다. 기방 출신 여인 홍매. 소화는 그날 밤 남편이 별채로 향하는 뒷모습을 창문 너머로 지켜보았다. 눈물은 나오지 않았다. 그저 가슴이 돌처럼 굳어갔다. 나으리, 오늘은 제 방으로 오시지 않으시나요? 홍매의 목소리는 달콤했다. 그녀는 소화를 보며 은근히 웃었다. 정실의 자리는 소화가 차지했으나 남자의 밤은 자신의 것이라는 듯이. 소화는 참았다. 여인의 미덕은 인내라고 배웠다. 남편이 첩을 두는 것은 양반가의 흔한 일이라고, 어머니도 그렇게 살았다고 스스로를 다독였다. 하지만 이도겸의 발길은 점점 더 잦아졌다. 낮에는 소화에게 다정한 말을 건네면서도 밤이면 어김없이 홍매의 방으로 향했다.
어느 날 밤 소화는 홀로 누워 천장을 바라보며 깨달았다. 남편의 다정함은 거짓이 아니었다. 단지 그것이 전부가 아니었을 뿐. 집안은 조용했다. 하지만 그 조용함은 평화가 아니라 침묵이었다. 피보다 진한 썩어가는 침묵이었다. 소화는 바느질하는 손을 멈추고 창밖 어둠을 바라보았다. 언제까지 이렇게 살아야 하는가? 별채에서는 웃음소리가 들려왔다. 죽어도 당신 곁에 있겠어요. 나 역시 그대 없이는 살 수 없소. 5년 전 한강변에서 나눈 맹세. 가난한 서생 민재와 기생 출신 여인 다나는 신분의 벽을 넘어 사랑했다. 그들은 달빛 아래서 100년 가약을 맹세했고 언젠가 함께 한양을 떠나 조용히 살겠다고 약속했다. 그러나 민재가 과거에 급제하자 모든 것이 달라졌다. 대감께서 자네를 눈여겨보신다네. 좋은 혼처도 주선하시겠다 하시니 이제 출세길이 열린 게야. 동료의 말에 민재의 눈빛이 흔들렸다. 다나와의 사랑은 진실이었다. 하지만 벼슬 앞에서 그 진실은 자꾸만 작아졌다. 기생 출신 여인과의 인연은 그의 앞길에 걸림돌이 될 터였다. 재야, 나 때문에 출세를 망치지는 마세요. 나는 괜찮으니. 다나는 애써 웃었다. 하지만 민재는 그 웃음 뒤에 숨은 두려움을 보지 못했다. 아니, 보지 않았다. 한 달 후, 민재는 다나를 버렸다. 그것도 가장 비겁한 방법으로. 그는 관아에 밀고했다. 다나가 금지된 물품을 거래했다고, 영모에 연루된 자들과 접촉했다고 거짓 증언을 한 것이다. 어째서요? 어째서 이러시는 거예요? 체포되는 순간 다나가 외쳤으나 민재는 고개를 돌렸다. 그의 손이 떨렸지만 발걸음은 멈추지 않았다. 다나는 옥에 갇혔다. 매질을 당했고 모진 고문을 받았다. 하지만 그녀가 진짜 죽을 만큼 아팠던 것은 몸이 아니라 마음이었다. 사랑했던 사람의 배신. 그것은 어떤 형벌보다 깊은 상처를 남겼다. 석 달 후, 다나는 풀려났다. 혐의가 거짓으로 밝혀진 것이다. 하지만 그녀는 이미 다른 사람이 되어 있었다. 눈빛에서 온기가 사라졌고 입가의 미소는 얼어붙었다. 민재, 당신도 똑같이 당해야 해요. 다나는 알고 있었다. 민재가 과거 급제 전 한양 기방에서 어느 양반 영감의 금을 훔친 일을. 그때 자신이 그를 숨겨주었고 증거를 없앤 일을. 사랑했기에 비밀로 묻었던 그 과거를. 다나는 관아로 향했다. 그리고 모든 것을 증언했다. 날짜, 장소, 훔친 금의 무게까지. 진실은 칼처럼 날카로웠다. 이것이 사랑의 끝이로군요. 민재가 잡혀가는 날, 다나는 멀리서 그를 바라보았다. 한때 서로를 위해 죽을 수 있다던 두 사람. 이제 그들은 서로를 파멸시키는 것으로 사랑을 끝냈다. 맹세는 달빛 아래 있었으나 파멸은 대낮의 진실 속에 있었다. 연화, 오늘 밤도 아름답구려. 나으리 과찬이십니다. 기생 연화는 웃음으로 살았다. 한양제일의 기방 취설로에서 그녀만큼 노래를 잘 부르는 이도, 검은고를 능란하게 다루는 이도 없었다. 양반들은 그녀의 웃음 한 번에 지갑을 열었고 그녀의 손짓 하나에 시를 지었다. 하지만 연화의 마음 속에는 단 한 사람만 있었다. 병조판서 한정윤. 그는 다른 양반들과 달랐다. 기생을 함부로 대하지 않았고 그녀의 노래를 들을 때면 진심으로 감동해 했다. 연화,
그대의 노래에는 슬픔이 있소. 슬픔이라뇨? 그대는 웃지만 그대의 노래는 우오. 마치 자유를 꿈꾸는 새장 속새 같소. 그날 밤 연화는 처음으로 진짜 눈물을 흘렸다. 자신을 여인으로, 사람으로 봐주는 이가 있다는 것이 너무나 낯설었다. 세월이 흐르며 두 사람은 서로에게 빠져들었다. 신분의 벽을 알면서도, 이루어질 수 없음을 알면서도 사랑했다. 한정유는 연화에게 약속했다. 언젠가 그대를 이 기방에서 구해내겠소. 나으리, 기다려주시오. 반드시. 하지만 운명은 잔인했다. 한정윤이 영모에 연루되었다는 소문이 돌았다. 역적으로 지목된 대신과 은밀히 서신을 주고받았다는 것이다. 실제로 그는 정치적 개혁을 논하며 편지를 나눴을 뿐 영모와는 무관했다. 그러나 의금부는 가차 없었다. 한정윤, 영모의 증거를 대라. 국문이 시작되었다. 한정윤은 고문을 받으며 버텼으나 조작된 증거들이 하나둘 드러나기 시작했다. 이대로라면 그는 역적으로 몰려 삼족이 멸할 터였다. 연화는 결심했다. 소녀가 모든 것을 자백하겠나이다. 의금부에 나타난 연화는 당당히 말했다. 영모의 서신을 전달한 것은 자신이라고. 한정윤은 아무것도 몰랐다고. 자신이 그를 이용했을 뿐이라고. 기생 주제에 감히. 그이는 죄가 없사옵니다. 다만 나를 사랑했을 뿐이옵니다. 형틀 위에서 매를 맞으면서도 연화는 진술을 바꾸지 않았다. 피가 흘러내렸고 살점이 터졌으며 의식이 흐려졌다. 하지만 입술에는 미소가 걸려 있었다. 나으리, 제가 드디어 연화, 옥 밖에서 한정윤이 울부짖었다. 하지만 그의 목소리는 연화에게 닿지 않았다. 그녀는 천천히 눈을 감았다. 마지막 순간 그녀는 생각했다. 이것이 제가 드릴 수 있는 마지막 사랑입니다. 연화는 웃음으로 살았고 사랑으로 죽었다. 기생의 몸으로 태어나 자유롭지 못했지만 죽음만큼은 그녀 스스로 선택할 수 있었다. 형장의 봄비가 내렸다. 마치 하늘도 우는 것 같았다. 북방 오랑캐의 칼날 아래서 두 형제는 서로를 지키며 살아남았다. 형 강희석과 동생 강희준. 전쟁터에서 형은 동생의 목숨을 2번 구했고 동생은 형의 등을 3번 지켰다. 피로 맺은 형제에는 어떤 맹세보다 단단했다. 이준아, 우리가 살아 돌아가면 함께 술이나 마시자꾸나. 형님, 제가 평생 형님을 따르겠습니다. 그들은 약속했다. 함께 돌아가면 함께 출세하고 함께 늙어가겠다고. 하지만 한양으로 돌아온 그들 앞에 한 여인이 나타났다. 청운이라는 이름의 양반가 규수. 시를 짓고 그림을 그리는 지혜롭고 아름다운 여인이었다. 처음 본 것은 형 이석이었다. 우연히 마주친 시외에서 그녀의 시 한 구절에 반했다. 이석은 정중히 혼담을 청했다. 하지만 동생 이준도 그녀를 보았다. 같은 날, 같은 시외에서. 그리고 그 역시 한눈에 마음을 빼앗겼다. 형님, 청운 낭자는 제가 먼저 마음을 품었습니다. 무슨 소리냐? 내가 먼저 혼담을 청했다. 혼담이 마음보다 앞서는 것이옵니까? 처음으로 형제 사이에 금이 갔다. 전쟁터에서는 목숨을 나눴지만 사랑 앞에서는 달랐다. 두 사람은 청운에게 각자 구애했다. 시를 보냈고 선물을 보냈으며 마음을 담은 편지를 썼다. 청운은 괴로워했다.
두 형제 모두 훌륭한 사람이었다. 하지만 그녀의 마음은 하나였다. 이준 나으리. 청운이 택한 것은 동생이었다. 형 이석은 품격 있고 의젓했지만 동생 이준에게는 열정과 진심이 있었다. 그녀는 이준의 눈빛에서 자신만을 향한 순수한 사랑을 보았다. 형님, 죄송합니다. 하지만 청운은 저를 택했습니다. 그날 밤 형제는 술을 마셨다. 하지만 잔을 나누는 손에는 온기가 없었다. 이준아, 내가 그녀를 정말 사랑하느냐? 그렇습니다, 형님. 그렇다면 나는 물러서겠다. 이석은 쓸쓸히 웃었다. 동생을 위해 전쟁터에서처럼 또 한 번 희생하기로 했다. 하지만 그 희생은 칼날처럼 가슴을 찔렀다. 며칠 후, 형 이석이 죽은 채 발견되었다. 강가에서 술에 취해 물에 빠진 것처럼 보였다. 하지만 그의 옷에는 찢어진 자국이 있었고, 손톱 사이에는 누군가와 싸운 흔적이 남아 있었다. 형님, 이주는 울부짖었다. 하지만 그의 눈에는 눈물과 함께 다른 감정도 어려 있었다. 안도, 아니면 죄책감. 장례 후 이주는 형의 자리를 물려받아 병조참지에 제수되었다. 그리고 청운과 혼례를 올렸다. 혼례 첫날 밤 청운이 물었다. 나으리, 형님은 정말 사고로 돌아가신 것이옵니까? 이주는 대답하지 않았다. 그저 촛불을 껐을 뿐이다. 어둠 속에서 그의 손이 떨리고 있었다. 형의 마지막 말이 귓가에 맴돌았다. 이준아, 내가 그랬구나. 형제는 전쟁터에서 함께 살았으나 사랑 앞에서는 하나가 죽어야 했다. 3년 전 박서준의 아내 은혜는 죽었다. 아니, 죽은 것으로 알려졌다. 갑작스런 병이었다. 고열에 시달리던 은혜는 사흘 만에 숨을 거두었고 서준은 그녀를 북망산에 묻었다. 무덤 앞에서 그는 밤새 울었다. 25에 만나 3년을 함께한 아내. 그 짧은 시간이 그의 전부였다. 하지만 얼마 전 기묘한 소문이 들렸다. 전라도 나주의 박진사댁 마님과 똑같이 생긴 여인이 산다더군. 설마 죽은 사람이 어찌. 하지만 얼굴뿐 아니라 목소리, 걸음걸이까지 똑같다 하오. 혹시 쌍둥이가 아니었겠소? 서준의 가슴이 뛰었다. 은혜에게는 형제가 없었다. 외동딸이었다. 하지만 만약, 정말 만약이라도 그녀가 살아있다면? 그는 미친 듯이 나주로 달려갔다. 사흘 밤낮을 쉬지 않고 말을 몰았다. 손톱이 까지고 입술이 터졌지만 멈추지 않았다. 나주 읍내 골목 끝 작은 초가집. 마당에서 한 여인이 빨래를 널고 있었다. 서준의 발이 멈췄다. 은혜. 똑같았다. 얼굴, 몸매, 손놀림까지. 죽은 아내 은혜와 완벽히 같았다. 서준은 달려가 여인의 손을 잡았다. 은혜, 당신이요. 어찌 된 일이오? 어째서 여기에? 하지만 여인은 놀란 표정으로 물러섰다. 누구시옵니까? 소인을 아시는 분이신지요? 무슨 소리요? 나요, 서준이요. 당신의 남편. 여인의 얼굴이 창백해졌다. 그녀는 천천히 고개를 저었다. 나으리, 소인은 은혜가 아니옵니다. 거짓말. 이 얼굴을 보시오. 당신과 똑같지 않소. 소인의 이름은 소란이옵니다. 그리고 여인이 떨리는 목소리로 말을 이었다. 소인은
은혜 낭자를 죽인 사람의 아내입니다. 서주는 얼어붙었다. 무슨. 소인의 남편 오택은 3년 전 한양에서 독약을 다루던 자였습니다. 그는 누군가에게 돈을 받고 어느 양반댁 마님을 독살했다 하옵니다. 그 마님의 이름이 박은혜였습니다. 서준의 온몸이 떨렸다. 은혜는 병으로 죽은 것이 아니었다. 누군가 그녀를 죽인 것이다. 그 자는 어디 있소? 이미 죽었습니다. 일을 마친 후 입막음으로 죽임을 당했다 하옵니다. 소인은 그 죗값을 짊어지고 이곳에 숨어 살고 있습니다. 소라는 눈물을 흘렸다. 그녀는 은혜의 쌍둥이 동생이었다. 어려서 헤어져 서로의 존재도 몰랐던 자매. 은혜가 양반가로 입양되었을 때 소라는 천민의 삶을 살았다. 누가 내 아내를 죽였소? 소인도 모릅니다. 하지만 오택은 죽기 전 한 말만 남겼습니다. 높은 양반의 명이었다고. 서주는 무릎이 꺾였다. 은혜의 죽음은 병이 아니라 살인이었다. 그것도 권력자의 명령으로. 그는 3년 동안 진실을 모른 채 무덤 앞에서 울었던 것이다. 은혜, 미안하오. 내가 당신을 지키지 못했소. 소라는 서준을 바라보며 조용히 말했다. 나으리 소인이 언니를 닮았다 하여 증오하지 마소서. 소인도 언니를 잃은 사람입니다. 밤이 깊어갔다. 두 사람은 죽은 은혜를 위해 함께 울었다. 한 사람은 아내로, 한 사람은 자매로. 복수는 이제 시작이었다. 낭군, 이것이 제가 가진 전부입니다. 가난한 서생 윤하진 앞에 여인 설아가 비단 보따리를 내밀었다. 그 안에는 은자 30냥. 설아가 평생 모은 재산이었다. 이걸 어찌 과거 공부에 쓰세요. 낭군이 급제하면 소녀는 그것만으로 충분합니다. 설아는 한양 저자의 작은 주막집 딸이었다. 하진이 굶주려 쓰러진 것을 구해준 것이 인연의 시작이었다. 그녀는 순박했고 그를 진심으로 사랑했다. 하진은 감격했다. 아니, 감격한 척했다. 설아, 내가 반드시 급제하여 그대를 아내로 맞이하겠소. 낭군. 하지만 하진의 마음속에는 다른 계산이 있었다. 설아의 사랑은 유용했다. 돈이 필요할 때마다 그녀는 아낌없이 내주었다. 눈물을 흘리면서도 자신의 폐물을 팔아가며 그를 도왔다. 2년이 흘렀다. 하진은 과거에 급제했다. 하지만 그는 설아를 찾지 않았다. 대신 영의정의 딸과 혼담을 맺었다. 권력과 재산, 그 모든 것을 손에 넣을 수 있는 기회였다. 낭군, 소녀를 잊으신 것입니까? 설아가 찾아왔을 때 하진은 차갑게 말했다. 설아, 그대는 착한 여인이오. 하지만 우리는 신분이 다르오. 그럼 그 모든 약속은 거짓이었습니까? 소녀가 드린 돈은, 소녀의 마음은, 그것은 고맙게 생각하오. 하지만 이제 나는 다른 길을 가야 하오. 설아는 무너졌다. 그녀가 믿었던 사랑, 미래에 대한 모든 꿈이 한순간에 무너졌다. 하지만 하진은 뒤돌아보지 않았다. 한 달 후, 하진은 영의정대 교수와 성대한 혼례를 올렸다. 재산과 권력을 얻었고 승진도 약속받았다. 모든 것이 완벽했다. 그날 밤 설아는 주막 뒤편 우물에 몸을 던졌다. 낭군. 부디 행복하세요. 차가운 물이 그녀를 삼켰다.
그녀가 마지막으로 쥐고 있던 것은 하진이 준 낡은 비녀 하나뿐이었다. 소식을 들은 하진은 우물가로 달려갔다. 끌어올려진 설아의 몸은 이미 차갑게 식어 있었다. 하진은 그 앞에 무릎 꿇고 울었다. 설아, 미안하오. 미안하오. 눈물이 흘렀다. 하지만 그 눈물 속에는 후회보다 두려움이 더 많았다. 사람들이 알게 되면 어쩌나, 장인 어른이 아시게 되면 어쩌나, 자신의 출세길에 먹칠이 되면 어쩌나. 주인 나으리, 이 일을 어찌 조용히 묻어라. 아무에게도 알리지 말고. 하진은 설아를 남몰래 묻었다. 비석도 없는, 이름도 없는 무덤에. 마치 그녀가 처음부터 존재하지 않았던 것처럼. 하지만 그날 밤부터 하진은 악몽을 꾸기 시작했다. 물에 젖은 설아가 나타나 그를 응시했다. 말없이 그저 슬픈 눈으로. 설아, 제발. 하진은 비단 이불 속에서 떨었다. 그는 모든 것을 얻었다. 재산도, 벼슬도, 명예도. 하지만 잠은 잃었다. 사랑을 팔아 세상을 얻은 사내. 그러나 그의 밤은 영원히 어두웠다. 우물가에는 설아의 혼이 떠돌았다. 사랑했던 사람의 이름을 부르며. 혼례는 내일이었다. 사내 최유겸과 여인 설이는 10년을 기다려 이 날을 맞았다. 어려서부터 정혼한 사이였으나 가난한 양반 집안의 둘은 혼례를 올릴 형편이 되지 못했다. 그러나 이제 유겸이 무과에 급제하고 벼슬을 얻었으니 마침내 100년 가약을 맺을 수 있게 된 것이다. 유겸 오라버니, 내일이면 정말 부부가 되는 것이지요. 그렇소, 설인. 내 평생 그대만을 지키겠소. 설인은 한양에서도 소문난 미인이었다. 맑은 눈동자와 단아한 자태, 검은 고를 타는 솜씨는 귀신도 감탄할 정도였다. 하지만 그녀의 마음은 오직 유겸에게만 있었다. 그런데 일주일 전 소문이 돌기 시작했다. 임금께서 설인 낭자를 후궁으로 간택하시려 한다더군. 설마 이미 혼인이 정해진 여인을. 임금의 뜻이라면 무엇이든 이루어지는 법이지. 유겸은 얼어붙었다. 입궐 명령이 떨어지기 전에 혼례를 서둘러 올렸지만 너무 늦었다. 어제 내관이 찾아와 전교를 전했다. 혼례를 중지하라. 설이는 3일 후궁으로 들어올 것이다. 대감, 이미 혼례 날이 잡혔사옵니다. 그것이 뭐가 중요한가? 임금의 명이 우선이라네. 유겸은 밤새 고민했다. 설인을 빼앗길 수는 없었다. 10년을 기다린 사랑, 그것을 권력 앞에 내줄 수는 없었다. 혼례 전날 밤, 유겸은 설인을 만나러 갔다. 오라버니, 이 밤에 어인 일이십니까? 설인, 나와 함께 도망가자. 도망이라니요, 무슨. 임금께서 그대를 후궁으로 삼으려 하시오. 내일이면 늦소. 설인의 얼굴이 창백해졌다. 하지만 그녀는 고개를 저었다. 오라버니, 도망쳐봐야 소용없습니다. 온 나라 어디에 숨겠습니까? 그렇다면. 유겸의 손이 허리춤검으로 향했다. 설이는 그 움직임을 보고 깨달았다. 오라버니. 설마. 설인, 그대를 다른 남자에게 줄 수 없소. 차라리. 안 됩니다. 하지만 유겸의 검은 이미 뽑혀 있었다. 그의 눈에는 광기가 서려 있었다. 그대를 사랑하기에, 그대를 지키기 위해. 이것이 유일한 길이오. 칼날이 번쩍였다. 오라버니. 제발. 설인의 가슴에 검이 꽂혔다.
붉은 피가 하얀 저고리를 물들였다. 그녀는 유겸의 품에 쓰러졌다. 사랑합니다. 오라버니. 서리는 마지막 숨을 거두었다. 유겸은 그녀를 안은 채 울부짖었다. 서린. 마을 사람들이 달려왔다. 피로 물든 방, 죽은 여인을 안고 있는 사내. 사랑했소. 사랑했기에 죽였소. 유겸은 미친 듯이 중얼거렸다. 하지만 마을 사람들은 알고 있었다. 사랑이 아니라 집착이었음을, 지키기 위함이 아니라 빼앗기지 않기 위함이었음을. 유겸은 곧 잡혀갔다. 영모죄로. 임금의 여인을 죽인 죄로. 형장에서 그는 마지막으로 말했다. 서린, 저승에서라도 함께하자. 그러나 저승에서도 그들은 만나지 못했으리라. 사랑으로 맺어진 것이 아니라 피로 끊어졌으니. 홀레복은 수의가 되었고 홀레방은 영구차가 되었다. 사랑이라 말했으나 그것은 소유욕이었다. 남한강변 작은 고을, 청평. 이곳에는 기묘한 소문이 있었다. 밤마다 여인의 울음소리가 들린다더군. 귀신이겠지. 이 고을에 얼마나 많은 여인들이 억울하게 죽었는가. 초경이 지나면 시작되었다. 강가에서, 우물가에서, 골목 어귀에서 여인들의 울음소리가 들려왔다. 누군가는 통곡했고, 누군가는 신음했으며, 누군가는 이름을 불렀다. 유겸 오라버니. 쟤야. 나으리. 왜 소녀를. 고을 사람들은 귀를 막았다. 창문을 걸어 잠그고 이불을 뒤집어 썼다. 하지만 소리는 문틈으로, 벽 틈으로, 마음속으로 파고들었다. 그 중에서도 가장 괴로워하는 이들이 있었다. 바로 이 고을로 유배 온 사내들이었다. 민재. 사랑했던 여인 다나를 배신하고 관직을 얻었으나 결국 정적에게 밀려 이곳으로 유배되었다. 밤마다 그는 다나의 목소리를 들었다. 민재, 당신이 저를 죽였어요. 아니요, 나는 그저. 민재는 술을 마셨다. 취해서 쓰러질 때까지 마셨다. 하지만 꿈속에서 다나는 나타났다. 피눈물을 흘리며 그를 응시했다. 윤하진. 설아의 사랑을 이용해 출세했으나 비리가 드러나 이곳으로 귀양 왔다. 그는 밤마다 우물가를 피해 다녔다. 낭군. 소녀는 아직도 기다립니다. 우물에서 들리는 설아의 목소리. 물에 젖은 손이 우물 밖으로 뻗어나오는 듯한 환영. 하진은 비명을 지르며 달아났다. 최유겸. 사랑한다며 서린을 죽인 그는 사형수에서 유배로 감형되었다. 밤마다 그는 서린의 피 묻은 홀레복을 보았다. 오라버니. 아파요. 너무 아파요. 서린, 미안하오. 용서해 주시오. 유겸은 방바닥에 머리를 찧었다. 이마에서 피가 흘렀지만 환영은 사라지지 않았다. 어느 날 밤, 세 사내는 주막에서 마주쳤다. 술에 취해 비틀거리는 그들의 얼굴에는 공포가 가득했다. 자네들도 듣는가? 듣고 말고 미칠 것 같네. 우리가 저지른 일이 이렇게 돌아오는 것인가? 그들은 함께 술을 마셨다. 귀를 막기 위해, 기억을 지우기 위해. 하지만 술잔 속에 여인들의 얼굴이 비쳤다. 자정이 되자 울음소리는 더욱 커졌다. 이번에는 한 명이 아니었다. 수십, 수백의 여인들이 함께 울었다. 이 고을에서, 이 나라에서 사랑 때문에 죽어간 모든 여인들의 목소리였다.
우리는 사랑받고 싶었을 뿐입니다. 우리는 믿었을 뿐입니다. 우리는 기다렸을 뿐입니다. 사내들은 귀를 막고 울부짖었다. 하지만 소리는 멈추지 않았다. 그것은 원한이 아니라 슬픔이었다. 증오가 아니라 그리움이었다. 똥이 틀 때까지 그들은 잠들지 못했다. 다음 날 아침 민재는 강에 몸을 던졌다. 하지는 목을 맸다. 유겸은 미쳐서 산으로 달아났다. 사람들은 말했다. 귀신이 죽였다고. 하지만 노파는 고개를 저었다. 아니지. 그들이 스스로를 죽인 게야. 양심이, 죄책감이 그들을 죽인 거라네. 그날 밤도, 그 다음 밤도 울음소리는 계속되었다. 사랑 때문에 죽은 여인들의 혼은 아직도 이 땅을 떠돌고 있었다. 용서받지 못한 채로. 한양 30년 후. 영의정 이수겸의 저택 앞에 한 노파가 서 있었다. 한때 과부 월향이었던 그녀는 이제 백발이 성성했다. 손에는 낡은 편지 몇 장이 들려 있었다. 30년 전 담장 너머로 날아왔던 그 연서들. 대감마님, 뵙고자 합니다. 문지기가 쫓아내려 하자 저택 안에서 늙은 목소리가 들렸다. 들어오게 하라. 백발의 이수겸과 백발의 월향이 마주 앉았다. 30년의 세월이 흘렀으나 두 사람의 눈빛에는 여전히 뭔가가 타오르고 있었다. 그대는 알고 있었소. 처음부터 알았습니다. 글씨체를 보고 그런데도 받았소. 복수하려 했습니다. 대감을 파멸시키려 했지요. 이수겸은 쓸쓸히 웃었다. 나도 알았소. 그대가 나를 알아본 것을. 하지만 멈출 수 없었소. 그대 남편을 죽인 것은 사랑 때문이었소. 사랑. 나는 그대를 사랑했소. 처음 본 순간부터. 하지만 그대에겐 남편이 있었고 나에겐 권력이 있었소. 그래서 그를 없앴소. 월향의 손이 떨렸다. 그것이 사랑입니까? 사람을 죽이는 것이? 아니었소. 하지만 그때는 그것밖에 몰랐소. 두 사람은 오래 침묵했다. 사랑과 증오, 복수와 집착. 30년 동안 얽혀온 감정들이 그 침묵 속에 있었다. 창밖으로 한양 거리가 보였다. 그 거리 어딘가에서 여전히 사랑의 이름으로 전쟁이 벌어지고 있었다. 강희준의 아들은 아버지가 숨긴 진실을 알게 되어 평생 죄책감에 시달렸다. 형을 죽인 아버지, 그 피를 물려받은 자신. 박서준은 아내를 죽인 배후를 찾아 30년을 헤맸으나 끝내 찾지 못했다. 복수는 이루어지지 않았고 그는 원한을 품은 채 죽었다. 이도겸의 아내 소화는 결국 미쳐버렸다. 처폭매는 늙어 거리로 쫓겨났다. 그들의 자식들은 서로 물고 뜯으며 재산을 나눴다. 한정유는 연화의 희생으로 목숨을 건졌으나 평생 속죄하며 살았다. 그의 후손들은 해마다 연화의 무덤을 찾아 제사를 지냈다. 청평의 원혼들은 여전히 밤마다 울었다. 그 울음소리는 세대를 넘어 전해졌고 사람들은 그 이야기를 야담으로 기록했다. 월향, 그대는 나를 용서할 수 있겠소? 용서. 그런 것이 필요합니까? 대감도 저도 이미 벌을 받았습니다. 사랑이라는 이름의 감옥에서 30년을 살았으니. 월향은 일어섰다. 손에 들었던 연서들을 불 속에 던졌다. 종이가 타들어가며 글자들이 사라졌다. 사랑은 끝났습니다, 대감.
하지만 그 상처는 남았지요. 우리뿐 아니라 우리 때문에 죽고 다친 모든 이들에게. 이수겸은 대답하지 않았다. 그저 타들어가는 편지를 바라볼 뿐이었다. 월향이 떠난 후 그는 혼잣말처럼 중얼거렸다. 사랑은 전쟁이었소. 그날 밤 한양 저녁에 여인들의 울음소리가 들렸다. 월향의 울음, 다나의 울음, 설아의 울음, 설인의 울음, 소화의 울음, 연화의 울음. 사랑 때문에 시작된 전쟁은 끝났으나 그 전쟁이 남긴 폐허는 여전히 남아 있었다. 야담을 기록하는 선비는 붓을 내려놓으며 한숨 쉬었다. 사랑은 아름답다고들 하나 사랑만큼 잔인한 것도 없도다. 사랑은 가장 오래가는 전쟁이로다. 그리고 책을 덮었다. 제목은 이렇게 적혀 있었다. 애증전기아의 전잔지, 사랑과 증오의 전쟁 기록.